안녕하세요. 경기 오산중교사 김어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교육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버스와 디지털 도구는 더욱 중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교육의 제약과 거리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음을 불구하고 협업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교실에서 제공하는 경험을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메타버스의 가상 교실에 참여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협업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 잽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전제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잽을 활용하여 수업을 자유자재로 기획하려면 본 수업 이후에도 조금 더 많은 실습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형 메타버스 잽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행사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한번 사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잽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네이버 Z와 슈퍼캣이 만든 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외국의 게더타운의 한국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여한 초대 링크 또는 입장 코드를 통해 따로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특정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잽은요, 디자인이 좀 2D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2D 기반인 이유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디바이스 사양이 낮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을 하듯이 인터페이스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몰입도와 참여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잽을 활용한 교육적 활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학습 상황에서 진행하는 강의형,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체험형,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 토의 또는 토론 활동을 하는 유형, 직접 학습한 과제물을 제작 및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창작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잽은요, 상황에 따라 많은 교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창작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잽을 활용한 수업 준비는 어떤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될까요? 잽 활용 수업 준비 유의사항은 첫 번째, 맵을 구성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잽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사용을 권장합니다. 교사는 잽 공간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요. 빈 공간에서 맵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스마트폰보다는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은 화면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효과적인 수업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 활용 수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장기적인 수업보다는 단기 또는 단발성 수업에 적합하므로 수업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기획할 때는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탈출 게임 형태가 있겠네요. 잽을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잽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색 사이트에 제비라고 ZEP라고 검색하여 링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크롬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입니다. 로그인을 클릭하면 구글 계정, 웨일스페이스 로그인 또는 개인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는 매번 이메일에 또 로그인 하셔가지고 계정에 대한 인증 코드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걸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구글 계정 또는 웨일스페이스 로그인으로 접근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잽에서는 2023년 7월 21일부터 프리미엄 플랜을 도입하면서 구글로 로그인할 경우 잽에 무료로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학급의 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웨일스페이스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 웨일스페이스로 로그인할 경우 무료로 5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3년에 공모를 통해서 일선 학교에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부여하였습니다. 학교 정보 담당자 또는 정보부장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웨일스페이스 아이디를 지급받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정보 담당자 또는 부장님이 모르시면 소속 학교 지역교육지원청의 정보 담당자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로그인보다 웨일스페이스로 로그인한 경우 광고는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맵과 템플릿이 조금 적다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잽에 로그인하시면 사이트 가운데 부분에 스페이스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 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퀴즈, 행사, 오피스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잽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다양한 맵 템플릿에 들어가 어떻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맵을 만드는 것보다 주어진 무료 맵 템플릿을 활용하여 수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교사가 가상 공간에 어떤 교육학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에 시간을 할애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맵에 새롭게 막 만든다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맵 템플릿 사용을 권장합니다. 잽 맵 템플릿을 사용하여 들어가면 스페이스 이름을 기록을 하고요. 해당 맵에 특정 학생들이 접속하도록 설정하려면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되겠죠. 불특정 다른 사람들에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검색 허용을 체크합니다. 수업에만 사용하려면 검색 허용은 체크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설정이 모두 끝나면 만들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기본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잽의 기본 공간은 왼쪽에 초대 링크, 입장 코드, 게임, 맵 인덴파, 이런 공지 등의 설정이 가능한 사이드바가 위치해 있고요. 중앙 아래에 보시면 채팅이나 또는 비디오, 오디오 설정, 화면 공유, 미디어 추가, 리액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개인의 아바타를 꾸미는 설정이나 참여자들의 얼굴이 나타나고요. 어떤 음성이나 영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대 링크 또는 입장 코드를 통해 가상 공간에 접속이 되면 자신의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이 아바타를 움직이려면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숫자 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점프, Z키는 찌르기, X키는 앉기가 있습니다. 숫자 0은 춤추기인데요. 숫자 1에서부터 5까지는 리액션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에서도 가능한데요. 이동 패드를 움직이면 이동하게 되고요. 점프 버튼과 찌르기, 춤추기, 리액션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할 경우, 그걸 터치할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표현이 됩니다. 처음 학생들이 이 잽에 접근하면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막 찌르기도 엄청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맵 에디터에서 세팅을 할 때는 찌르기랄지 또는 인베디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비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F키입니다. 어떤 대화나 자료를 보기 위해서 아바타가 가까이 되면 F키를 눌러 실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르게 되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제 앱에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구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JEP, 잽을 한번 쳐볼게요. 구글 첫 번째 화면에 잽이라고 하는 링크가 뜨네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잽의 기본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죠?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로그인이 있고요.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이 있고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메일로 로그인할 때마다 우리가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코드를 또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셔라. 로그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구글 로그인 하셔서 계정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되게 많은 걸 지금 해놔가지고 아마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스페이스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이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카테고리 교육도 있고요. 퀴즈, 행사, 미니게임, 오피스, 소모임, 뭐 자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 교육에서 또 아쉬운 것들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10개짜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스페이스 이름은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링크가 있더라도 이 비밀번호를 R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검색 허용은 홈 화면에서 검색 결과를 표시할 수 있어서 얘는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 밑에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이 아바타를 움직여 볼 건데 화살표 앞으로 가는 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갑니다. 뒤로 가기, 그다음에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둘러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한다 했죠? 점프 그리고 Z 찌르기 그리고 리액션들 1번, 자, 2번 박수치기, 3번 하트, 4번 웃는 거, 5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일 때는 이제 패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게 초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입장 코드가 있는데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잽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 입장 코드를 알려주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해서 주게 되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비밀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옵니다. 보면 아바타가 또 하나 생겼죠. 제 똑같은 이름으로 두 명의 아바타가 지금 입장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션을 주고 또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OS 퀴즈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할 수 있고요. 이 설정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정을 눌렀을 때 위에 보시면 뭐 다음 권한을 요청합니다. 카메라 사용, 마이크잖아요. 이걸 허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용해 볼게요. 되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마이크도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셔야지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크롬으로 접속했을 때 학급에서 이용할 때는 하울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스트하는 권에 보시면 비디오 오디오가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얘를 발표자 모드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바타 꾸미기. 이건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뭐 학생들이 말하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잘 꾸며 놓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설정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소개, 썸네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설정에는 이렇게 스페이스 비밀번호 설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번호를 만들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떠들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인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링크, 홈페이지 같은 링크를 여기다가 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앱, 이 앱은요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출석 체크나 메모나 뭐 이런 것들을 어플을 설치를 하시는 것처럼 앱을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카메라 끄기 켜기고요. 여기 화면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면을 여기 참여한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창도 되고 전체 화면 되고 이걸 클릭하시면 공유가 되는 거고요. 미디어 추가는 수업하는 과정에 유튜브를 보고 싶다. 유튜브 클릭.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싶다. 사진 자료 클릭. 파일 업로드, 파일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채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채팅을 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치는 거죠. 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말풍선처럼 톡 튀어나옵니다. 자, 오른쪽에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처음에 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리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측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숨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작을 때는 이제 되게 요긴하게 썼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현재 지금 호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배에 로그인하고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았다면요. 이번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초대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에 맞게 편집하는 커스터마이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은 선생님들의 기본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맵 에디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맵과 오브젝트를 준비하셔야겠죠. 이 맵과 오브젝트는 에셋스토어라는 공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셋스토어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맵과 오브젝트를 찾아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맵과 오브젝트는 free, 무료입니다. 좀 간헐적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잽에서 제공되는 무료 웹과 오브젝트라면 교육 활동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맵과 오브젝트를 구입하셨다면 자신이 선택한 맵에 들어가 맵 에디터로 접속합니다. 맵 에디터에 접속하면 이와 같은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4가지 메뉴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맵을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타일 효과와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 옆에 괄호 안에 숫자가 궁금하시죠? 이 숫자는 단축키입니다. 잽을 활용한 수업이 많을 경우 단축키를 통해 맵 편집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타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클릭하면 바닥 타일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바닥 위에는 아바타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맵에 접속했을 때는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음악 파일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배경 화면과 앞 화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벽을 클릭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벽 모양을 선택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벽 타일 위로 아바타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바닥과 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메뉴에 도장을 함께 이용하고 삭제할 때는 지우개 메뉴를 함께 이용합니다. 오브젝트는 맵에 표현하는 다양한 모양의 이미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는 에셋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에셋스토어로 들어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설정하기에 들어가면 표시 기능, 웹사이트 기능, 팝업 기능 등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잘 활용해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상단 오브젝트는 다른 객체 위에 오브젝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타일 효과는 아바타가 통과 불가하게 만들거나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결정해주는 스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포털, 특정 공간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활성시키는 설정, 유튜브 또는 웹 링크, 배경음악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맵 에디터 메뉴 두 번째는요, 도장, 지구개, 화살표,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도장은 맵 에디터 메뉴 첫 번째 바닥, 벽, 오브젝트 기능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우개는 잘못 표현할 경우 삭제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오브젝트나 다른 객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맵 화면 자체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스포이드는 맵 에디터 메뉴 첫 번째 바닥, 벽, 오브젝트 타일을 복사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므로 많은 양의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지우개 사용하실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지울 때는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타일 효과를 지울 때도 타일 효과가 선택되어야 지우개가 실행 가능합니다. 맵 에디터의 메뉴 세 번째는 되돌리기, 다시 하기, 맵 크기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돌리기는 맵의 도장이나 벽, 오브젝트 등을 실행시킨 직후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한글을 보면요, 그 한글에 컨트롤 Z가 있잖아요. 그 컨트롤 Z 실행 취소와 동일합니다. 다시 하기는 되돌렸던 행동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맵 크기 조정은 말 그대로 기본 맵의 크기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맵 크기는 맵 에디터를 처음 세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맵 크기는 512 이하로 설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맵 크기가 너무 커지면요, 맵 제작에도 어렵고요, 되게 힘듭니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맵 크기는 작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맵 에디터의 메뉴 네 번째는 저장과 저장 후 플레이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은 맵을 편집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는 저장 후 플레이를 통해서 설정한 대로 맵이 잘 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잽이 맵을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잽을 통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셋스토어라는 곳 추천했어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리라고 되어 있죠. 다 이게 무료예요. 크게 여기는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 앱도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하나하나의 공간 안에 하나하나씩 채워넣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앱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다 무료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별 표시,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건 일 챗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옛날 도토리 같은 여기서 쓰는 화폐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구매하기. 제가 구매해 볼게요. 그냥.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제 보게 되면 오브젝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캠핑장 오브젝트, 예, 제가 구매 안 했네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러한 귀여운 이미지들이 내 맵에 적용이 가능하죠. 맵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는 어떤 행사와 어떤 수업을 할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았으면요, 처음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그게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막 뜰 거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봤던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하게 된데 이 공간을 한번 커스터마이징, 편집을 해볼 건데 맵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맵 에디터. 이걸 클릭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바닥도 있고요. 바닥 타일을 볼 수 있고 벽도 있고요. 벽 모양이 있네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이미 오브젝트 깔려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받았던 에셋스토어에서 받았던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적합하게 없다, 다시 에셋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여기 뜨게 됩니다. 상단 오브젝트, 그다음에 타일 효과, 그다음에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되돌리기, 다시 하기, 맵 크기 조정, 저장 후 플레이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씩 제가 볼게요.
바닥은 바닥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를 누르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 있죠.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미지를 하나 클릭하시고 이걸 도장으로 가신 뒤에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힘들다 그럴 때는 2배, 2배네요. 4배, 4배네요. 이걸 어떻게 해요? 쭉 밀게 되면 바닥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됐죠 지금 여기? 그럼 잘못되면 지우개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 지우개 해야 돼요. 바닥이 대인 상태에서 지우개를 대기 때문에 도장키기는 기본으로 해서 얘를 클릭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바닥은.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노래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때는 음향 파일 설정에 들어가셔서 10메가 이하로 MP3와 WMA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일 업로드 하시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MP3나 또는 음악 파일을 넣으시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배경화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화면을 바꾸는 거고요. 앞화면도 여기 들어가셔서 바꾸면 됩니다. 지금 바꾸면 사라지기 때문에 바꾸진 않을 거고요. 혹시나 바꿀 의향이 있으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벽이거든요. 벽은 마찬가지로 도장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벽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바타가 제가 여기 벽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똑같아요. 아까 바닥이랑 이렇게 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아바타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닥은 가능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을 계속해서 누르시고 확인하신 뒤에 저장 후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 저장 후 플레이 사람이 지금 떴네요. 여기 쭉 가시면 바닥은 가능하죠. 이렇게 벽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누르고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바닥은 아바타가 가능하고요. 벽은 안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 후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인데요. 이 오브젝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이미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밑에 오브젝트, 벽에 대한 오브젝트 여기서 하나들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화분을 하나 해볼까요? 화분을 하나 더 볼게요. 화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두겠습니다. 두게 되면 설정이라는 게 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브젝트 이름 표시는 이 오브젝트의 얘가 뭐다라는 걸 정의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름, 화분 이렇게 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저장 후 플레이 하면 화분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가면 화분이라고 뜹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 변경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말풍선 표시는 갔을 때 말풍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스탬프는 이제 스탬프 어플을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션들을 해결해서 스탬프를 찍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 탭으로 웹 열기는 여기에 갔을 때 새 탭으로 링크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자, 새 탭인 경우도 있고 팝업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팝업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에는 이름을 써도 되고요. 저는 HTTPS 경기도교육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를 눌렀을 때 실행하는 게 있고요. 바로 실행은 거기 가게 되면 무조건 뜨게 하는 거예요. 보통 F를 눌러서 실행이 있으니까 이걸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요. 자, 간 뒤에 F를 눌러 실행이 뜨시죠? F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텍스트 팝업. 이 오브젝트 근처에 갔을 때 텍스트가 나오게 하는 거 또는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거,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객관식 팝업. 이게 이제 수업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를 주고 정답은 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답을 눌렀을 때는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만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미션을 주는 거죠. 텍스트 팝업, 제 이미지 팝업, 텍스트 팝업으로 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저장 후 플레이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자, 흰색이니까 흰색 체크하고 확인, 정답입니다.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상단 오브젝트는 동일한데요. 오브젝트 위에라는 게 볼 수 있고요. 이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의 기능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도장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고요. 지우개에 들어가서 얘를 지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화면을 옮기는 거고요. 스포이드는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되돌리기는 내가 했던 걸 뒤로 되돌리는 것, 다시 하기는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맵 크기 조정은 이렇게 처음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이제 여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게 하는 게 이 타일 효과입니다. 여기는 통과 불가거든요. 아바타가 못 들어가요. 스폰이라는 것은 처음에 여기 SS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다면 여기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여기 말고도 여러 개의 스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스폰이 된다면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포털이란 것은 스페이스 맵 다른 맵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맵 내에서도 가능하고요. 외부 스페이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새 맵을 추가해야 돼요.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둠 활동에 적합합니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에 가면은 다 말하거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이나 나의 생각을 발표하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것도 올릴 수도 있고요. 웹 링크도 올릴 수도 있고 배경음악도 각 음악마다 그 공간에 갔을 때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따라 하셨나요?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잽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잽을 활용하여 학교 행사를 진행할 때는 학교 행사 주제 선정하고요. 맵의 템플릿 선택하고 맵 커스터마이징하고 테스트하고 학교 행사 준비한 뒤에 학교 행사 실시하기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 행사 주제 선정하기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 축제, 또는 학교 교육활동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전시활동,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어떤 성과 발표회나 이벤트 등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잽을 활용한 학교 행사에 참여 인원을 미리 예측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미리 유료 요금제로 전환시켜 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조금의 돈이 들겠죠. 여기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진행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성과 발표의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행사 주제를 선정했죠. 자, 그렇다면 그 주제에 맞는 적절한 맵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잽에서 SS2 같은 데 들어가셔서 다양한 맵들을 확인하고 어떤 맵들을 구성할 건지 좀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맵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교육활동 성과 발표에는 전시관 맵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맵을 학교 행사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해야겠죠? 오브젝트와 바닥, 벽, 타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맵을 설정할 때는 다른 맵으로 가는 포털과 이동된 맵에서 원래 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포털을 설정하셔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포털의 매력에 또 엄청 풍덩 빠질 수 있거든요. 학교 행사를 위해 잽 커스터마이징이 되었다면 실제로 몇몇 학생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일종의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찾아 수정 및 보완하고 최적의 학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체크하실 때
개인정보나 또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진행한 교육활동 결과물을 잽이라고 하는 전시 공간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정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한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잽 전시관에 이미지로 업로드 했습니다. 단 업로드가 가능한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용량이 3MB인데요. 3MB 이하로 미리 파일 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학교 행사를 진행해야겠죠. 네, 한번 우리가 학교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볼 건데요. 먼저 주제는 선정이 됐죠.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그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메타버스 잽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스페이스 만들기는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시관 10개를 해볼까요? 10개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검색도 허용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뒤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저는 학생들이 한 결과물을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미지를 삭제하고 업로드를 시킨 뒤에 이게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볼 건데, 맵 에디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그럼 이 이미지 오브젝트로 가셔서 지워 주셔야겠죠. 여기다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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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크기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도장에 가셔서 추가하셔서 파일 업로드 3메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JPG, PNG, 웹P, GIF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결과물을 이렇게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를 추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정말 크죠? 네, 그럼 크기를 어떻게 줄이냐? 이 크기 조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학생이 이렇게 갔을 때 이걸 봤을 때 누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가려면 텍스트 팝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F키를 눌렀을 때는 뜨게 만든다. 이렇게 하신 뒤에 저장을 누르시고 타일 효과에서 여기 이 곳에 있는 곳에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이게 뜨거든요. 지금 여기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질 겁니다. 여기 지우개로 여기를 두 개를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제가 타일 효과에서 통과 불가를 도장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장 후 플레이 이렇게 가서 얘는 자 이렇게 F 들어가시죠?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F를 누르면 아까 말했던 1학년 3반 홀길동이 에너지 자리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이미지를 넣고 이름을 넣고 또는 설명, 소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테스트를 하신 뒤에 일정 시간에 초대 링크를 공유한 뒤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오픈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학교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잘 따라 해보셨나요? 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우리 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잽을 활용해서 기능도 학습해보고요. 학교 행사를 기획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수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멋지게 교수 학습을 활용해보고 싶다. 그럴 땐 반드시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겠죠. 이번 연수를 통해 단순하게 수업을 듣는데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잽에 접속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실습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